더마허브. 안녕하세요. 더머브 스킨룩스 프로젝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한창 핫한 인터루킨 인터루킨 억제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인터루킨 이니비터에 대한 기전이나 이런 설명을 이 영상에서 드리는 건 조금 TMI, Too Much Inform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근데 궁금하잖아요. 인터루킨 억제제들이 상당히 고가의 약들인데, 신약이기 때문에 쓰는 동안에 뭐 잘 듣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.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이제 중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. 사실 요즘 요 인터루킨 억제제가 핫한 이유가 두플리맙이라고 해서 상품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. 굉장히 비싼 약인데, 보통 그 인디케이션대로 쓰면은 1년에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온다고 하죠. 주사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씩 드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맞아야 되고, 이거를 조금 비용 부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4주에 한 번 정도 맞는다고 해도 뭐 소형차 한 대 값은 가뿐히 나올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맞아야 되면, 이거를 중지했을 때 이제 뭐 증상이 재발을 안 하겠느냐,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. 디플리맙이라는 이 생물학적 제제가 신약이다 보니까 그런 뭐 5년 사용 후 뭐 재발률, 이런 몇 년간의 재발률 같은 거를 임상 연구를 한 논문이 없어요.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는데, 이게 약 허가가 유럽연합에서도 된지 뭐 1,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비슷한 인터루킨 억제제가 원래 건선에서 먼저 좀 많이 쓰였거든요. 우스테키누맙이라고 해서 인터루킨 억제제가 있는데, 이 약은 개발을 한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는 5년 재발률에 대한 논문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디플리맙 같은 이제 아토피의 인터루킨 억제제가 5년 재발률이 얼마나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질환이나 뭐 약, 뭐 이런 게 아주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, 인터루킨을 억제한다는 그 기전 자체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예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논문 한번 보시죠. 우스테키누밥을 사용하다가 중지를 했을 때 재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는 거죠. 건선 환자에서 보면은 500명의 그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. 이 환자들은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입니다. 치료를 해서 좋아진 환자들이죠. 이 환자들이 이제 봤을 때 49.3%가 이제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도 한 절반은 6개월 이내에 다 재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이 우스테키누마블 중지한 후에. 그런데 이제 12개월이 됐을 때 루스테키누맙을 사용하다가 중지한 환자가 12%를 빼고는 다 재발을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재발률이 88%네요. 18개월 후에는 5%, 18개월에서 이제 2년 동안에는 이제 릴랩스 프리한 환자들의 비율이 5%대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36개월이 지났을 때는 우스테키누맙을 사용하다가 반응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었죠. 그러다가 중지를 했을 때 재발을 안 한 환자 비율이 1.6%밖에 안 됩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명 중에 98명은 재발을 했다는 얘기죠. 우스테키누맙을 사용하다가 중지를 했을 때, 이 건선이. 이 건선이 재발하는데 뭐 미치는 요소는 이제 뭐 가족력이라든가
아니면 뭐 만성 신질환 혹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,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우스테키노합을 중지하는 게 환자가 웰 컨트롤 잘 치료되는 환자들, 특히 건선에서 이 건선 환자들 잘 치료되는 환자들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 우스테키누맙을 사용하는 거를 중지하는 거는 cannot be recommended, 추천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우스테키누맙이 잘 들으면은 이 건선 환자들은 중지하지 말고 계속 쓰세요, 이 얘기입니다. 이 컨클루전 결론이 이게 좀 약간 안타까운데,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재발하지 않아야지 이걸 완치라고 생각하는데, 이 우스테키누맙, 이 인터루킨 억제제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다가 중지를 하면은 3년 이내에 98%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지하는 걸 권하지 않는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. 사실 저희가 더마허브에서 이 스킨룩스 크림 같은 거를 개발하는 의미도 이런 거에 있는 건데, 저희 치료를 하면서 아주 롱텀으로 환자들을 다 팔로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긴 조금 힘들어요. 그런 경우에도 이 약물을 끊고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최대한의 유효 성분을 넣었을 때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용만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마허브 제품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. 더마허브 스킨룩스 크림과 토너, 미스트에 들어간 생약 원료만 가지고 치료를 한 환자입니다. 그런 드플리마브나 세키누마보다는 훨씬 싸죠. 치료하는 데는 사실 비용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드는데, 근데 인터루킨 억제제 우스테키누맙 같은 경우에 3년 이후 재발률이 98%로 높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평생 가지고 가라 뭐 이 뜻이나 마찬가지인데, 사실 약가가 높잖아요. 이 신약이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제약사에서도 특허가 풀리기 전까지 최대한 시체말로 좀 뽕을 뽑으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가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건 보험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험을 한다고 해서 뭐 보장 70%를 한다고 하면은, 드플리막 같은 경우에 뭐 100만 원짜리 약 70% 보장한다고 하면은 3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 2주에 한 번씩 만든다고 치면은 한 달에 60만 원,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되나요? 이거를 5년을 사용하고도 그 3년 팔로업을 했을 때 98%씩 재발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이게 비슷한 약 우스테키누맙의 경우에는 그랬으니까. 드플리맙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. 현재 아직 신약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긴 기간으로 추적 조사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, 아무튼 그 드플리마블 사용하시는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인터루킨 이니비터나 지금 쓰고 있는 칼시누린 이니비터, 프로토픽이나 엘리델이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했어요, 이 칼시누린 이니비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.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좀 아주 혁명적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약들은 아니었죠. 이 인터루킨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야겠지만, 재발률이 건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높게 나왔다는 걸 조금 참조하시면은 이 듀플리맙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런 내용은 병원에서 해줄 리가 없죠. 왜냐면은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약물에 대해서 개발한 제약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, 뭐 이렇게 5년 있다가 뭐 재발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, 병원에서 상식적으로.
환자가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초치는 게 사실 맞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죠. 사실 그리고 증상이 심한데 이런 뒤풀림압을 써서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름으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더머브 제품의 이 개발 의의를 말씀드리면은, 개발 의도, 고가의 신약을 평생 혹은 아주 장기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제제, 이런 인터루킨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. 제가 다음번 영상쯤에서 한번 그런 생물학적 제제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여하튼 뭐 비용 문제나 그런 부작용 때문에도 아주 길게 사용할 수는 없는 약들이기 때문에 더마허브 제품으로 중증의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최대한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자라는 게 더마허브 제품의 개발 의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은 비단 대한민국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